충남준비위원회 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 제40대 충남도지사 당선인 통하는 충남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재관입니다. 먼저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하는 위원회가 6월 11일 출범한 뒤에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정 비전과 과제를 세분화해서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포함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충남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 그리고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정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민들께 현재 충남의 재정 상황을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오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26년 현재 충청남도 재정 상황은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통하는 위원회가 충청남도의 재정 현황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지방 채무 문제를 포함해서 충남 재정 전반에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의 지방 채무는 약 2조 1,608억 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단위 광역 지자체 중에서 1위, 그리고 22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채무 증가율은 20.57%로 17개 전국 지자체 광역 지자체 중에서 1위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통하는 위원회에서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의 채무 잔액은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 2조 3,594억 원으로 25년도보다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지방 채무만이 아닙니다. 통하는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충남도 세입과 세출을 합쳐 1조 304억 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은 신규 사업을 해야 할 여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넘어서 도정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분야에서는 4,687억 원 이상의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첫째,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마는 2025년 일반에게 순세계 잉여금이 1,353억 원 결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남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세입 세출과 그 다음에 2월 예산 그리고 국비 반납분 등을 제외해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어떤 세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 순세계 잉여금이 오히려 마이너스 1,353억 원이 결손된 것으로 확인되어 따라서 그만큼의 재원을 다른 곳에서 메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2026년 충남도 예산 편성 당시 전망했던 보통 교부세와 실제 교부 결정액 사이에 333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도 세입 예산에서 감액이 불가피합니다. 세 번째로 세종시에 위치한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 3천억 원이 2020년 본예산 세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해당 토지 매각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역시 본 예산상에서 세입에서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일반에게 순세계 잉여금 결손, 보통교부세 감액, 공유재산 매각대금 미수납 문제는 모두 세입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름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출 예산 분야를 좀 보겠습니다. 이 역시도 5,617억 원 이상의 추가 지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첫째, 시군과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일반 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이
합쳤을 때 총 4,642억 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지금 현재 진단되고 있습니다. 둘째, 국고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도비 매칭 부담 증가분이 688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셋째,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법정 의무 경비, 예를 들면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소방특별위계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287억 원 역시 추가로 지출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통하는 의원은 이와 같은 1조 원 이상의 예산 부족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재정 공백은 단순히 일부 투자 사업을 조정한다든지 필수 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러한 또 기금감 여유제를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재정만으로는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재 충청남도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드립니다. 이번 예산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충남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 9기 공약사업 역시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진단하면서도 도민과의 약속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를 감추거나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책임 있게 그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봅니다. 통하는 충남준비위원회는 충청남도 재정의 정상화, 도민 삶의 안정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기본계획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도민 여러분, 또 전문가,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컬투데이 유재민 기자님. 예, 로컬투데이 유재민 기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선거 토론회 때도 이 그 도 채무 관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김태흠 그 충남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 관련해서 그 민선 7기 당시에 그 기획했던 사업들이 이제 집행하면서 이제 재정 수요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채무가 좀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거기에 이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비 매칭 증가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순세계 잉여금은 제로로 하는 거를 좀 이렇게 권고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1,000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큰 차이가 나는 건지 그런 걸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춘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순세계 잉여금은 말씀하셨던 대로 재료로 수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입에 대한 측정과 전망과 그리고 세출에 대한 그 전망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세입의 규모에 맞게끔 세출을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늘 여유 제공을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된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세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부분 또 세입에 대한 과다 계상의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보다 앞으로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마이너스가 기본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진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채를 단순하게 절대액이 얼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저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채가
어떠한 성격의 부채이냐, 미래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채는 그거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법정 의무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비용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의 어떤 부채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 대안을 좀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파랑이 박은주 기자님. 네, 세종파랑의 박은주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세종 수목, 금강 수목원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어요. 토지 매각적 자금이 들어온 걸로 책정을 했으나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하문화 의원님이나 김종민 의원님께서 세종 시민들과 간담회도 가지시고 그러면서 이 금강수목원은 국가 자산으로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지난 5월에 박수현 후보님 당시에 후보를 만나서 간담회도 가지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판매가 아닌 민간 매각은 안 된다. 국가가 이거를 좀 가지고 와서 국가에서 이걸 지켜달라 해서 박수현 그 당시 후보께서도 알아보겠노라 라고 답변, 뭐 아주 정확한 답변은 못 주셨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5월 20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금강수목원 매각 문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매각이 아닌 국가에서 이거를 좀 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 그런 처리의 어떤 그 방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진단에서 말씀드린 것은 재정이라는 차원에서 좀 보고를 내리는 것이고, 우리 그 박원주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방안이 실현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름의 보존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민간 매각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공의 영역에 남겨두는 것. 다만 충남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공공의 영역, 국가 재정으로 만약에 국가 재산으로 간다 그러면 국비를 통해서 충남도 재정에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충남도청 부지의 어떤 그 문제라든지 전남도청의 부지의 처리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입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 재정으로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한번 폭넓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아타임즈 손봉원 기자님. 예, 다른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항상 지사님이 바뀌고 하면 인사가 튀고 참 관심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캠프 출신 보훈 인사 우려로 인해 기존 공직사회의 상실감이 항상 생기곤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정모직 및 개박형 지위 임용 시 실무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거 기여도가 아닌 오직 전문성, 도덕성을 명확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검증 기준과 또한 도청 공직사회의 산하기관에 대한 개편과 새롭게 적용될 인사 핵심 기준은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기준을 세워두고 계시는지.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건 저희 인사위원 지금 현재 준비위원회에서 인사 문제에 대한 것까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그렇지만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과 그리고 도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갖춰야 될 절차라고 생각하는 거고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당선인이 충분히 검토해서 할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 충남 통합위원회에서는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박수현 당선자님. 네, 그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늘 그 조직 개편한 문제하고 또 관련되는 것 때문에 공직자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당선자의 의견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뭐 정부가 새롭게 출범할 때마다 나오는 그 하나의 어떤 현상인데 그것은 그동안에 그 도정을 운영해왔던 그 방침과 또 새로운 도정의 어떤 방침의 그 비중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는 적절한 인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당선자가 당연히 해야 될 어떤 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당선인과 좀 상의를 통해서 좀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 같은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를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조직 개편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인수위원회에서 다 검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는 당선인의 어떤 가치와 철학이 반영이 되는 큰 하나의 그 줄거리를 좀 잡아가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그 도의 어떤 담당 부서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은 충분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뉴스 오이수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파워뉴스 오이수 기자입니다. 그 민선 국위 공약 추진 관련해서 이런 재정 부족 상황에서도 박수현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공약 조정이나 우선순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민선 국위 출범 직후에 또 추가 경정 예산 또 필요성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오늘 뭐 뉴스에도 나오는데 대전 도심 재정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결하고 인수위에서 발표를 하고 공약 앞으로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런 발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통합이나 대형 사업이라든지 관련 충청권구의 행정통합, 바이밸리, 메가시티 등 대형 사업이 좀 재정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말씀 주신 지적 사항이 앞으로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그런데 이러한 계획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재정이거든요. 재정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 추진이 가능할 것이냐. 공약은 아직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실들에 제안한 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공약으로 정리할 것이냐는 것을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일정 부분은 통합해야 될 어떤 공약도 있을 것이고, 또 일정 부분은 도민들의 어떤 양해 과정을 거쳐서 또 그 수정해야 되는 어떤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물론 지금 현재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 제기되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해서 보완해야 되는 그런 작업도 있을 것 같고요. 추경 문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규모가 다만 얼마가 돼야 될지 이것이 그 큰 앞으로의 과제이긴 하지만은 도정의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당장 실현해야 될 어떤 과제, 또 중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좀 선정해서 추경에 그 재정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행정 통합이라든지 메가밸리 문제라든지 하는 그러한 좀 그랜드한 그 과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자체만의 계획만이 아니라 그 관련된 기관들과의 어떤 협의 과정도 좀 어느 정도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 이정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 지방 재정 문제가 사실 윤석열 정부 거치면서 지방세가 크게 줄어들어서 뭐 다 같이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기자회견 하시게 된 그 이유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 예산 부족 사태가 사실은 이 내용상으로만 봤을 때 뭐가 담당 공무원들이 뭐 세출을 잘못 계산했다든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이번 이렇게 된 1조 원 이상 빚이 나게 된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지금 민선 8기가 뭔가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 지적하시고 싶으신 건지, 공무원들이 뭐 약간의 실수를 해서 있다고 보시는 건지 조금 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공무원들의 어떤 그 실수의 영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 주셨지만 23년도, 24년도 국가 역시도 그 감세 정책 그리고 경기 둔화 이 문제로 해서 세수가 결손이 됐던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결손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손이 발생한 부분을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손이 된 부분들을 그 다음 해에 세수를 추계할 때 그러면은 있었기 때문에 세수를 적게 잡고 세출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단한 바는 세수의 그 추계가 어떤 보수적으로 추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출의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구조조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긴축으로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장으로 가야 될 영역과 아무리 어려워도 확장으로 가야 될 영역이 있고 또 긴축으로 가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때로는 오히려 부채를 안고서라도 가야 될 어떤 영역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연동된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러한 가치 속에서 세수 추계가 이루어졌느냐 또 그 사업이 그 예산이 편성이 됐느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도정의 큰 어떤 그 줄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통하는 충남준비위원회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재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 공무원들의 어떤 잘잘못의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어 하시는 공약의 추진 그리고 앞으로 박수현 호의 어떤 그 도정과 철학을 도정에 담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그 과정에서 그 반드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기대했던 만큼의 그 아웃풋이 없을 때 그것은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재정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인수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재정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할 것이고 또 당선인은 본인의 어떤 그 공약 또는 도민들과 약속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그것이 서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인수위원회에서 또 지금 현재 도민들과의 다양한 어떤 그런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